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4일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발매가 되기도 전에 화제가 되고 있는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쓴 경로 레이즈란 책의 내용 중에서 한국과 관련되는 부분이 한국 언론이 입수한 그 책에 의해서 어제부터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지는 2017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때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라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ICBM을 다시 한번 쏘면은 트럼프는 그것은 중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김정은을 만났을 때 이야기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을 만나고 그 다음에 트럼프 김정은 사이의 이 대화를 보면은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북한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는 그렇게 가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직접적으로는 미국보다도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니까 거기에 경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10월 14성명, 즉 2007년 노무현 김정일 회담 때 나온 합의문을 보면은 이 종전 선언을 추진할 때 3자 또는 4자 회담을 한다 하는 묘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남과 북한, 미국은 당연한 당사자인데 중국을 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어 가지고 중국을 가끔 긴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오히려 주한미군이 남쪽에 있으면은 그게 중국을 견제하니까 유리하다 하는 판단을 했다는 게 그냥 헛소리만은 아닌 듯 합니다. 다만 그 판단의 근거가 한 번도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 특히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나서가지고 주한미군 문제 나오면은 미국을 괜히 자극하게 된다 하는 그런 고려가 더 강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2017년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더 심각하게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이 가능한 그런 위기 상황이 연출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2017년 7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는데 그때 김정은이가 발사장에서 참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주한미군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동해안에서 그 발사장과 똑같은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당신을 때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고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만약 미국을 향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은 그것을 요격하라는 명령을 받아놓고 있었답니다. 요격하라. 추정만 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 요격을 하라. 근데 요격이 백발백중 맞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맞으면 또 창피를 당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에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야기는 북한과의 전쟁은 당시로서는 우리가 선제 공격하겠다는 그런 개념은 없었지만은 만일을 대비해서 5027은 전쟁이 나면은 그 목표를 북한의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5027 계획을
점검을 하기도 했고, 필요하다면 핵폭탄을 한 80개를 사용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거기서 말하는 핵폭탄은 이 도시를 파괴하는 그런 핵폭탄이 아닙니다. 전술 핵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시설이라든지 김정은의 숙소라든지 그것을 좁은 타겟을 때려가지고 방사능 오염을 줄이는, 방사능 오염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선택적으로 고안된 지하 깊숙이 들어가서 터지는 이런 신종 핵무기를 미국이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또 트럼프가 우드워드에게 실토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바이든은 어떻게 안보상의 기밀을 이렇게 누설을 하느냐라고 대통령 자격 없다고 아주 맹공을 퍼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이 전략은 김정은 한 사람에 상당히 타겟을 맞춰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를 위협하면은 함부로 도발을 하지 못한다. 북한군을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는 김정은 한 사람을 표적 관리하고 있다. 이게 바로 참수작전이라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지휘부를 때려야 전체 군 통수 능력이 마비된다 해가지고 참수작전 하는데, 이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걸 보면은 미국이 참수작전을 상당히 깊이 있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이것을 은근히 김정은에게 알려가지고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모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기관과 트럼프 사이에는 김정은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에서는 김정은은 아주 영리하다, 잔인하다, 그러나 결국은 스투피드한 놈이다, 결국은 멍청하다 라는 보고를 올렸는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 스투피드하지 않다, 김정은은 아주 영리하다, 유능하다, 결론 부분에서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 내에서 미국 CIA겠죠. CIA가 김정은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쭉 분석을 해왔습니다. 대충 성격상은 굉장히 위험하다, 과대망상증이 있다, 뭐 이런 등등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멍청하다는 뜻은 이런 겁니다. 전술적으로는 잘한다 이거죠. 전술적으로는 폭력을 통해서 정권을 강화하고 한국을 아주 갖고 노는 것 같이 이렇게 하지만은 장기적인 면에서는, 장기적이라는 것은 뭐냐, 북한 노무현 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북한 사람들의 경제적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전략적 목표 아니겠습니까? 또는 한국을 적화시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장기적 관점에서는 멍청하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는 똑똑한데 전략적으로는 멍청하다는 뜻이고, 트럼프는 자기가 직접 만나보니까 영리하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저는 역시 북한을 오랫동안 지켜본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취하고 싶습니다. 김정은이가 대단하다고 하지만은 그건 다 전술적인 것이고,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적화가 가능하냐, 적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유지가 되고 강화돼야 됩니다. 강화되려면은 아무래도 인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핵무기를 완성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위험 무기가 될 수 있느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겁내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것처럼 허황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겁내지 않으려면은 지금 뭐 한미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설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핵을 가져도 설 수 없게 되면은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핵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북한은. 근데 마침내 핵무기를 가졌는데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겁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있죠. 사실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딱 배치해 놓으면은 북한의 핵은 핵 대 핵의 균형에 의해서, 공포의 균형에 의해서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그런 전략적 결단을 해보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도, 사실은 전술 핵무기를 한국 땅에 갖다 놓지 않더라도 지금 한반도 해역을 잠행하고 있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거기 실려 있는 핵무기가 북한의 핵무기와 맞먹든지 오히려 우월할 겁니다. 그런 잠수함 하나 한반도에 배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죠. 다만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거기에 한국이 공동 사용권을 갖게 되면은 이제 공개적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김정은을 압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트럼프의 책이 나오고 나서는 반응이 트럼프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밥 우드워드에게 18차례 이 인터뷰를 허용했는데 다 녹음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를 트럼프가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지금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이 코로나가 지난 연초에 번질 때 트럼프가 밥 우드워드에게 이거 심각하다. 그러나 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요거를 누그러뜨려서 상당히 축소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축소해가지고 안심시킨다고 영어로 말하면 다운플레이를 했는데 결과는 실패해가지고 지금 사망자가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니까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낭패를 당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그냥 바로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왜곡됐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녹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 이 책을 만드는 책을 쓴 밥 우드워드 기자가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닉슨을 물러나게 한 기자인데, 또 트럼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대적인 기자인데 왜 인터뷰를 했느냐 하면은, 밥 우드워드 기자가 워낙 유명한 기자니까 그 기자에게 잘 보여가지고 역사적 평가가 될 만한 좋은 자료를 남기기 위한 욕심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뭐래도 나는 아무나 설득을 할 수 있다, 밥 우드워드하고 만나면 설득할 자신이 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에 실패를 했어요. 왜냐, 밥 우드워드 기자는 이 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써버렸습니다, 결론으로. 감사합니다.